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먹는가? 생존을 위한 음식. 식사는 살기 위한 전쟁이었다.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안 먹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또 내가 버티고. 세계 암 학계가 채소와 과일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암 생존자들이 공개하는 암을 이기는 음식과 식사법. 한국인을 위한 암 예방 식단을 알아본다. 오랜 장맛빛 끝, 불어난 물소리에 지리산 계곡이 요란하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정기동 씨의 마음도 그랬다. 나이 69에 찾아온 폐암의 충격.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정기동 씨는 매일 산에 오를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오르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말이죠. 젊은이에 못지않게 토끼보다 더 빨리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등산하면서 젊은이들하고 나는 올라갈 때는 거북이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토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웃고 지나고 있습니다. 암 치료 후 정기동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리산에 내려와 야생 차밭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컸어요. 약간 컸는데 이 정도는 따서 지금 발효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먹지 못하는 고통이 제일 컸다. 뭘 못 먹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먹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아니고는 말이죠. 그 어떤 표현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정말 힘든 치료입니다. 말기암으로 수술조차 할 수 없던 상황. 6주간 방사선과 항암 치료가 동시에 진행됐다. 정기동 씨는 한 주도 쉼 없이 잘 버텨냈다. 그 결과 폐와 기관지는 물론 심장에 연결된 대동맥까지 퍼져있던 암세포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저희가 대개 한 6주 정도 치료를 하는데요. 중간에 이제 못 견뎌서 한 1, 2주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치료 기간,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기간 내에 치료를 다 끝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나중에 치료 결과를 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식사도 유지하고 하면서 자기 체력을 유지하고 또 특히 이제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료 경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엄청난 고통과 체력 소모가 뒤따른다. 고령의 정기동 씨에겐 몇 배나 더 많은 힘이 필요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금기처럼 생각하는 고기를 한 달에 2-3번씩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제가 누구보다도 나이는 먹었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야 2개월간에 한 번도 병원에서 계획 세운 그대로 움직였지 연기한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체력이 그만큼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흡연이 만들어낸 암세포. 폐는 물론 대동맥까지 파고든 암과 싸우기 위해선 체력이 우선이었다. 이돈희 씨에게도 암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6년 전 53살 나이에 발견된 대장암.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그에겐 큰 충격이었다.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인데 참 불효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 앞에 간다는 게 참 불효인데 참 노부모 모시고 있고 또 외아들의 참 아내까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참 이 암으로 만약에 참 사망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며 참 남편 없는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아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득했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남편이 암을 진단받은 후 아내의 손이 바빠졌다. 고열량, 고지방 식사가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끼니마다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를 마련했다. 물에 한 30분간 담았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먹는데 저희 집은 이 시금치도 그냥 날거로 같이 장어나 고기 같은 거 먹을 때에 같이 곁들여 먹고 됩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엔 남편의 체력 유지를 위해 생선과 고기도 수시로 밥상에 올렸다. 이렇게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식사는 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저희 아버님 때도 그렇지만은 항암제 맞을 때도 못 먹는 사람은 못 견디더라고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에 식성도 좋았지만은 아무거나 해준다 잘 먹는데 평소에 안 먹던 거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짜증을 내면은 그 짜증이 왜 나나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항암제 맞을 동안만은 최선을 다해서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이돈희 씨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아내의 정성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완치의 기준점이 되는 치료 후 5년이 지난 이돈희 씨는 1년에 한 번 재발을 확인하는 검사만 받고 있다. 직장을 제거했지만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직장을 자르면 배변 기능에 많은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하고 한 몇 개월간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장기적으로는 그 배변 기능이나 장애 상태가 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정상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그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식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암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암으로 인한 통증, 구토, 식욕부진. 뉴욕 의대의 전후군 교수는 그중 식욕부진을 암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암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빨리 성장과 번식을 하는 관계로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에 대해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결국은 더 감소하게 되고 암 환자는 감소하게 되고 쉽게 감소하게 되고 식욕부진도 잘 오게 되는 겁니다. 체내에 침투한 발암물질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죽지 않고 무한증식하는 암세포로 바뀐다. 암세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주변의 정상세포는 굶어 죽게 된다. 정상세포가 죽어가는 암 환자들은 결국 식욕부진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폐암과 위암의 경우에 영양실조 발생률이 높고 연구 결과 암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중 20%는 영양실조였다. 암 환자에서 오는 영양실조는 사실 비타민 부족이나 전해질 부족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암 환자의 영양실조는 칼로리 부족입니다. 칼로리와 단백질의 부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네, 육식도 좋고, 예, 아무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